우리가 어저께 에디트 스플라인하고 익스트루드하고 레스하고 세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자고요.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는 돌출이란 뜻입니다. 어마운트 값을 조절해주면 돼요. 이게 결국은 스케치업의 푸시앤풀하고 똑같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캐드에 익스트루드 있습니다. 스케치업에 푸시앤풀도 있습니다. 맥스에 익스트루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익스트루드는 모든 3D 명령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입니다. 어느 3D 프로그램을 찾아보더라도 다 있어요. 이 기능은 다 있어요. 돌출하기와 레스, 회전하기가, 레볼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스케치업에서는 팔로움이라는 명령어로 있었죠. 맥스에도 팔로우미 기능이 있어요. 근데 맥스의 팔로우미는 스케치업의 한 100배 정도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모델링 할 때 제가 항상 탑에서 모델링 합니다. 근데 회전하는 도형은 어떤가요?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프론트에서 그려야 회전이 올바르게 돌아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방향에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이죠. 그 중에 우리 벌텍스 했습니다. 베이지어 코너, 이동 툴. 그럼 여기가 이제 동그랗게 되겠죠, 그죠? 자, 레스를 할 겁니다. 레스 그러면 회전하죠. 근데 이 회전하는데 여기 360도 뒷 각도가 나와요. 보시면 요 선 보이시나요? 네, 얘가 축입니다. 여길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겁니다.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데 이 축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디서? 바로 여기서. 레스에 가면 서브 오브젝트가 여기 엑시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시스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면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화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반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엑시스가 이렇게 반대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회전, 그 의자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고깔이라고 할까요? 그럼? 용서할 수 없어. 저거는. 자, 그럼 이 축을 정확하게 여기다 맞출 수는 없을까요? 여기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까요?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얼라인 기능입니다. 여기 미니멈, 센터, 맥시멈이요. 자, 지금 보시면 축의 방향이 이쪽이죠. 그럼 이 객체 내에서만 보는 겁니다. 이 객체 내에서 맥시멈은 여기, 미니멈은 여기. 이해되시나요? 사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서 보시면 이렇게가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면 여기가 최대치죠. 여기가 맥시멈. 근데 이렇게 쭉 가면 여기가 최소치죠. 여기가 미니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를 보면 이 객체를 보면 객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축이 여기 요 안에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쭉 가면 여기가 맥시멈, 여기가 미니멈. 근데 이렇게도 맥시멈이에요. 여기도 맥시멈, 여기는 미니멈. 그래서 여기에 방향이 나와요. XYZ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미니멈, 센터, 맥시멈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축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요. 축의 방향, X방향, Y방향, Z방향. Y축 방향 기준으로 미니멈. 그러면 알아서 맞추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60도 회전하게 되면 이렇게 종이컵이 만들어지죠. 이때 종이컵을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가 깨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면이 계속 이 자리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모서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모서리 있잖아요. 요 모서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주느냐? 여기 옵션에 보면 웨일드 코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 웨일드 코어. 웨일드가 우리나라 말로 용접하다. 이거 웨일드는 계속 나왔었어요. 그죠? 코어는 축이죠. 그러니까 핵이죠, 핵. 그러니까 웨일드 코어, 중심을 웨일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모양이 나오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시죠. 결국은 쉐입은 누가 쉐입을 잘 만드느냐, 예쁘게 만드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쉐입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라인은 자연스럽게 에디트 스플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라인은 자연스럽게 에디트 스플라인이 돼요. 그런데 렉탱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명령어들은 없습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주셔야만 합니다. 에디트 스플라인을 주면 비로소 편집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다시 서클로 돌아가서 서클을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방법 말고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얘는 그냥 렉탱글입니다. 그죠? 렉탱글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밑에 여기 컨버트라고 해서 에디트 스플라인, 에디터블 메쉬, 에디터블 폴리, 에디터블 패치, 에디터블 넙스, 컨버트 넙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에디터블 스플라인, 에디터블 폴리입니다. 아직 폴리 쓸 단계는 아니니까 여기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렉탱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렉탱 기능이 없어지고 그냥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정 가능한 스플라인으로 그냥 바뀌게 돼요.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기존의 서클이라는 그 원래 명령어가 남아있는 거고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꿔버리면 그냥 스플라인이 돼버리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두 개를 한번 바꿔보시죠. 에디트 스플라인에 들어가면 벌텍스, 세그먼트, 그 다음에 스플라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벌텍스는 정점이에요. 세그먼트는 이렇게 정점과 정점 사이에 있는 선분 하나를 뜻하는 거고 스플라인은 전체를 뜻합니다. 근데 이 스플라인을 복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Shift 키 누르고 이동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 이 스플라인에는 얘네는 요런 스플라인이 4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에는 부품들이 많이 있죠. 바로 그 부품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 부품 이렇게 점으로 된 거, 2번 부품 세그먼트, 3번 부품은 아세이, 조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스플라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스플라인들을 잔뜩 붙여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린 벌텍스 사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장 쉬운 거부터 여기 크리에이트 라인이 있네요. 그러면 이 명령을 쓰면 여기서 라인을 내가 그려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제가 옆에다가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얘하고 얘가 하나로 합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디파이에 가시면, 자, 이거는 1번, 2번, 3번 안 눌러도 돼요. 여기 어태치라는 거 보이시나요? 어태치가 바로 부착하답니다. 이거 어디서 썼냐면 오토캐드의 엑스레퍼런스에서 썼습니다. 파일 도면 부착하기, 디태치 떼어내기. 어태치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가 부착하고자 할 아이콘을, 내가 부착하고자 할 선을 이렇게 갖다 대면 아이콘 뜨죠. 요때 클릭하면 어태치가 돼 버립니다.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다 결합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 밑에 보면 어태치 멀티 있죠. 어태치 멀티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으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태치. 그러면 한 번에 합쳐질 수 있습니다. 어태치는, 여기 나와 있는 어태치는 하나씩이에요. 한 번에 하나씩. 근데 어태치 멀티는 이름별로 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어태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태치의 반대도 있겠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디태치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자, 1번 누르면 안 나와요. 버텍스 없어요. 2번 세그먼트 나옵니다. 3번 스플라인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벌텍스에서는 벌텍스를 선택하면 디태치는 안 됩니다. 정점을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최소 선이나 스플라인을 떼어낼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선택하고, 선택 먼저 선택하고 디태치를 누르면, 자, 이렇게 이름을 물어봐요. 얘가 이제 앞으로 떨어져 나갈 건데, 얘가 떨어져 나갈 건데 얘의 이름은 뭔가요? 3D Max는 전부 다 이름 단위로 움직입니다. 반드시 원 하나, 선 하나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 지정하고 OK 누르면 얘는 떨어져 나간 겁니다. 스플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고 디태치,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자, 디태치 한번 해보시죠. 디태치에는 조금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여기 디태치에 보면 리오리엔트하고 카피 같은 기능이 있어요. 리오리엔트는 중심축을 다시 조절하겠다는 뜻이고, 이렇게 디태치가 된 객체들을 보면 이렇게 원점이 어디가 있나요? 여기가 있죠. 원점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자, 리오리엔트 누르고 디태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점이 다시 잡히겠죠. 원점이, 아이고 여기로 들어갔구나. 자, 일로 들어갔네요. 자, 근데 리오리엔트보다는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그게 아니고 요 카피요. 카피. 디태치의 카피요. 이 상태에서 제가 디태치를 누르면, 선택하고 카피 누르고 디태치, 그러면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를 또 만든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를 내가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하나를 더 만들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요걸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카피를 누르고 디태치를 누르면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카피는 복제란 뜻이죠. 디태치는 떼어내기고, 그러니까 복사해서 떼어내기. 요 카피 디태치를 종종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크로스 셀렉션 넘어가고, 자, 벌텍스부터 봅니다.
어디 갔을까요? 여기 브레이크 있네요. 브레이크. 크리에이트 라인 있고 어태치 있고 브레이크 있네요. 브레이크는 뭐냐면 점을 떼어낼 점을 여기 점이 이렇게 지금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요 점을 브레이크를 누르면 점이 이렇게 하나로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점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선택하고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면 점이 이렇게 똑똑 떨어져 나갑니다. 말 그대로 점을 끊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끊을 수 있지만 여기는 끊을 수 없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여기는 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텍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합니다. 정점이죠. 1번 버튼 누르시면 돼요. 선택하고 브레이크. 그럼 여기서 표시가 안 나죠? 이동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 이동해 보면 끊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파인을 해봤습니다. 정점이 추가가 됐어요. 그죠? 정점 추가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인서트라고 여기 있네요. 인서트가 정점 추가입니다. 근데 인서트는 조금 달라요. 내가 위치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자, 클릭한 다음에 위치 지정하고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주고, 이게 인서트의 특징입니다. 자, 인서트 한번 해보시죠. 인서트 옆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점 추가하는 건 여기 리파인하고 인서트밖에 없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뭐 필렛도 있고 챔퍼도 있고. 이 필렛 챔퍼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렛 챔퍼입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메이크 퍼스트 첫 번째 점 만들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떤가요? 이렇게 여기 노란색 점이 퍼스트고 그 다음 흰색 점이 그 다음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택하고 메이크 퍼스트 그러면 첫 번째 점이 옮겨갑니다. 이해되시나요? 요거 한번 해보시죠. 이 메이크 퍼스트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모델링 할 때 첫 번째 점에서부터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면 두 개가 이렇게 퍼스트 포인트가 틀어지면 면이 이렇게 틀어져서 나가요. 이걸 맞춰줘야 돼요. 퍼스트 포인트를 맞춰줘야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메이크 퍼스트 그러면 첫 번째 점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메이크 퍼스트 그럼 노란색 점이 여기로 넘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여기가 퍼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퍼스트는 뭐예요? 양끝점이 될 수 있죠. 그죠? 양끝점이지. 여기는 중간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퍼스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끝점만 메이크 퍼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재밌는 기능들이 쭉 있는데 여기 웨일드요. 웨일드 용접하기. 자, 웨일드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오토매틱 웨일딩 보이시나요? 자동 용접입니다. 엔드 포인트 오토 웨일드 끝점 자동 용접하기 그리고 디스턴스가 나와 있죠. 그죠? 6mm. 그러니까 즉 6mm 안에 두 개의 점이 모이면 자동으로 용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택하고 쭉 이동합니다. 그래서 점 위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같이 용접이 돼 버립니다. 이게 오토매틱 웨일드. 자, 한번 해보시죠. 웨일드하고 비슷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그 아래 커넥트예요. 커넥트는 연결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끝점과 끝점을 자, 이렇게 커넥트 버튼 누르고 자,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요. 쭉 드래그해서 다른 끝점을 드랍. 그럼 선이 연결되는 거 보이시나요? 드래그 앤 드랍. 이게 커넥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퍼지 기능이 있네요.
퍼지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퍼지 기능을 눌러버리면 한 군데로 점이 다 모입니다. 합쳐진 게 아니고 이거 다 모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 개의 점을 선택하고 퍼지를 누르면 한 점에 모인 겁니다. 모인 거예요. 이거 웨일드 된 게 아니고 그냥 한 점에 모인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 크로스 인서트요. 인서트랑 여기 있는 인서트랑 비슷한데 여기 교차된 부분 있죠. 이렇게 교차된 부분에 정점 추가하는 걸 크로스 인서트라고 합니다. 안 들어가네. 자기 자신이라 그런가? 크로스 인서트 이렇게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자, 중요한 건 자, 이렇게 정점이 추가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은 안 되고 다른 스플라인과 스플라인이 이렇게 교차된 지점 있죠. 서로 다른 스플라인, 이렇게 서로 다른 스플라인이 교차하고 있는 바로 이 지점에 크로스 인서트, 교차 지점에 삽입하기, 정점 추가하기, 이게 크로스 인서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또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얘하고 얘는 다른 객체죠. 이걸 함께 편집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에디트 스플라인을 줬습니다. 자,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거 옳은 방법일까요? 이거 지금 뭐 하는 방법일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이거요, 동시에 두 개 작업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에디트 스플라인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태치요. 이렇게 어태치를 해야만 온전히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태치를 반드시 하셔야 제대로 된 작업이 돼요. 만약에 어태치 안 하고 같이 선택한 다음에 작업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요. 어태치 안 하고 그냥 동시에 선택해서 작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다른 것들을 같이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얘를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데 얘하고 연결하고 싶어요. 얘하고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태치 해야 돼요. 그냥 작업은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얘를 반드시 어태치 해야만 작업이 돼요. 그래서 어태치를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객체로 했잖아요. 어태치 되어 있는 이렇게 어태치 되어 있는 또 다른 객체. 얘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어태치 되어 있는 서로 다른 객체. 어쩐지 안 되더라. 그거를 어쩐지 안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필렛 챔퍼가 있네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필렛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선택하고 여기 숫자 입력.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 안 해도 돼요. 필렛, 그 다음 모서리를 드래그. 다시 선택, 그 다음에 여기 값을 드래그. 한번 해보시죠. 챔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챔퍼도 명령어 누르고 드래그. 챔퍼 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요. 그냥 드래그. 선택하고 드래그. 그러면 챔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하이드, 언하이드, 바인드, 언바인드, 딜리트 이렇게 있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선택하고 하이드를 누르면 감춰져요. unhide all 그러면 나옵니다. 선이 하도 복잡하니까 감췄다 보였다 해야 돼요. 선택하고 하이드, unhide all. 자, 한번 해보시죠. bind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태치 되어 있는 서로 다른 선들입니다. 자, bind 선택하고 바인드 버튼 누르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바인드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붙어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바인드 쭉 드래그해서 드랍.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미드 포인트에 이렇게 딱 갖다 붙습니다. 이 점은 이제 안 움직여요. 바인드 고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바인드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얘가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unbind 그러면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선택하고 unbind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요. 자, bind, unbind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 interpola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interpolation이라는 항목이 많이 중요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서클 1이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6이라고 되어 있네요. 옵티마이즈 되어 있고 어댑티브 걸려 있고 옵티마이즈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걸려 있고 스텝이 6개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3D로 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얘를 엣지 페이스로 넣으면 여기 쭉 면이 여러 단계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요거요. 요게 세그먼트입니다. 여기 인터폴레이션에 있는 요 스텝이에요. 이 스텝 수를 줄이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단계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합니다. 이거 저기 스케치업에서도 요 비슷한 거 나왔을 거예요. 그죠? 아크를 그리면 아크가 이렇게 각져서 나왔었죠. 우리 그 단계 조절했었죠. 그죠? 바로 그 스텝입니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바로 여기도 똑같이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스텝이 여기도 인터폴레이션에 보면 요 스텝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직선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곡선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 구부러지는 요 점들 보이시나요? 요거의 개수입니다. 많으면 곡선이 부드럽게 보이고 적으면 곡선이 어떻게 되나요? 각져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곡선의 정도를, 그러니까 부드럽게 할 정도를 조절하는 게 인터폴레이션의 스텝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값을 바꿔 보시죠. 이번엔 세그먼트입니다. 세그먼트 항목으로 넘어가면 명령어가 많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명령어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 내용 어느 정도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 그 다음에 웨일드, 인서트 알고, 나머지 다 비활성이죠. 하이드, 언하이드, 그 다음 디바이드, 디태치 다 했고요. 인터폴레이션 있네요. 여기 디바이드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디바이드. 자,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몇 조각을 낼 건가? 3조각을 낼 겁니다. 디바이드 버튼 딱 누르면 하나, 둘, 3개가
추가가 됩니다. 결국은 몇 조각 됐어요? 4조각이 됩니다. 여기 플러스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디바이드 돼서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선택해서 디바이드를 누르게 되면 등간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핸들을 제가 길게 이렇게 쭉 뻗어놨습니다. 자, 다시 세그먼트 디바이드. 그럼 한쪽으로 몰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핸들의 크기에 따라서 얘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등간격을 쓰려면 이거를 코너로 놔주셔야 돼요. 코너로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디바이드. 그래야 이와 같이 등간격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도 뭐 딱히 여기까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인서트 있고 리버스 있고, 자, 아웃라인 있네요. 테두리요. 자, 선택하고 드래그. 어제 했었죠? 테두리 만들기, 아웃라인. 또는 선택하고 값을 조절하면 돼요. 그러면 아웃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아웃라인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보니까 센터가 있네요. 아웃라인을 하는데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어태치. 그리고 익스트루드 돼 있었구나. 선택하고 어태치. 자, 다시 볼까요? 아웃라인. 보통 우리가 아웃라인을 주는 거는 이렇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든지 안쪽으로 가든지, 이게 기본인데 센터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게 센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센터를 끄고, 자, 보통은 이게 정상이죠.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자, 근데 센터를 체크하면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불린이 있네요. 불린. 이거 CAD 3D 할 때 했어요. 그리고 스케치업에서도 했습니다. 네. 유니온, 서브트랙트, 인터섹트요. 그걸 불린이라고 합니다. 진짜 명칭은 불린이에요. 불리한, 여긴 불리한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도형 2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야 되겠죠. 2개 선택하고 어떤 불린을 할 건지. 첫 번째가 유니온이죠. 선택하고 불린 버튼 누르면 됩니다. 왜 안 돼? 다시 선택하고 불린 버튼 누르고 클릭.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2개 동시가 아니죠. 하나 선택하고 이제 불린 명령어 선택하고 불린 버튼 누르고 클릭.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서브트랙트 버튼 누르고 불린, 그 다음 클릭. 다시 인터섹트 불린 클릭.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 그 다음 명령어 선택, 그 다음 불린 버튼 선택, 그 다음 나머지 객체 선택. 이렇게 4번 클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러입니다. 선택하고 여기 미러. 연산자 선택하고 좌우, 상하, 대칭.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미러 버튼. 그럼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위아래 대칭. 그 다음에 45도 대칭.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트림도 있네요. 트림 익스텐드요. 자, 트림 버튼 누르고 클릭. 그러면 트림된 거 보이시나요? 자, 교차되고 있어야만 트림이 되겠죠? 익스텐드도 역시 클릭하면 늘어나겠군요.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클로즈 기능 있네요. 뭐 저기 하이드, 언하이드, 딜리트, 클로즈. 클로즈가 도형 닫기고요. 디태치는 떼어내기고 익스플로드 분해하기네요. 자, 여기 보시면 트림으로 좀 끊어내 보죠. 지금 현재 도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여기 지금 다 여기가 오픈되어 있죠. 자, 클로즈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클로즈.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클로즈. 그러면 도형 닫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이러면 세그먼트로 다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오브젝트로. 그러면 얘는 나가버리죠. 한번 해보시죠. 다시요. 자, 선택했어요. 자, 여기 익스플로드 분해하는데 스플라인으로 분해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스플라인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분해가 돼요. 근데 선택하고 오브젝트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이건 디태치예요. 디태치 돼서 나가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아니 박스. 자, 아래로 돌출하셔야 돼요. 위로 돌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돌출하면 안 돼요. 아래로 돌출하셔야 됩니다. 자, 가로. 이건 세로고 가로가 2667, 세로가 2000, 높이는 0. 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와이어 프레임 아니죠. 디폴트 쉐이딩. 우리는 탑 뷰를 볼 겁니다. 여기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드래그해서 드랍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 이제 일단 좀 감추고 하이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거 드래그 앤 드랍해서 바탕화면에다 놔버리면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비트맵 뷰포트 드랍. 그러니까 이미지가 뷰포트에 드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뷰포트 백그라운드로 들어갈 겁니다. 인바이런먼트 맵, 환경 맵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배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진의 배경으로 들어. 이건 언제 쓰냐면 합성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저기 영상 합성할 때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거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면 돼요. 여기 뷰포트 백그라운드 있네요. 뭐 솔리드 컬러?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해야 돼? 자, 이렇게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 아니요. 자, 헷갈려. 여기 뷰포트 백그라운드에 들어가시면 솔리드 컬러 있죠. 네. 얘를 체크해 주시면 원래대로 사라지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언아이돌. 자, 여기도 들어가 있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라고요? 네, 박스요. 박스. 자, 그다음 자, 위드가 가로죠. 가로가 2667, 세로가 2000, 높이가 마이너스 10. 바로 이 오브젝트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오브젝트에다 드랍. 선생님, 그럼 일단은 간혹 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보면 제너레이트 매핑 코디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어.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풀어버리면 안 나와요. 맵이 안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맵을 줬잖아요. 그럼 맵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매핑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디스플레이 탭으로 갑니다. 디스플레이 탭에 가면
프리즈를 할 건데 프리즈가 동결시키다잖아요. 근데 아직 따라하지 마세요. 자, 프리즈를 눌러버리면 이렇게 허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밑에 쭉 내려가면 여기 그러니까 쇼 프리즈인 그레이라는 요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즈를 하면 회색으로 보여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걸 풀어야 돼요. 요걸 풀고서 네, 프리즈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은 안 되고 화면상에 계속 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할 건데, 자 보세요. 렉탱글 제가 이렇게 드래그 했습니다. 사각형 그려졌네요. 그 다음 저는 렉탱글 더 이상 안 쓸 거니까 여기다가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자 벌텍스 선택해서 자 1번이죠. 벌텍스 선택해서 필렛이죠. 필렛 4개 동시에 필렛. 됐네요. 그 다음 자 리파인 정점 추가죠. 어디 갔나요? 리파인 네, 2개 추가, 가운데 하나 더.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 있죠. 근데 리파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핸들이 들어가요. 자 오른 버튼 눌러서 코너. 자 또 리파인 자, 하나 둘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요. 여기 지우고 다시 라인으로. 자 클릭. 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객체가 떨어져 있어도 뭐 하면 돼요? 어태치하면 되죠. 어태치하고 자 그 다음에 요 2개의 점을 웨일드 하면 되죠. 선택하고 자 2개의 점 또는 오토매틱 웨일드가 있으니까 근처에 갖다 내도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쉽게 작업할 수 있고, 여기 2개는 다시 한번 필렛. 그 다음 자 여기 위에는 오른 버튼 눌러서 베이저 코너. 그 다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곡선 만들어주기.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베이저 코너.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다 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는 게 포토샵의 패스도 이렇게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에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맥스도 이렇게 그립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어느 하나만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요, 얘네들을 다 그려보시죠.